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1주차 C 프로그래밍 언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중간고사를 보고 문제풀이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1번부터 16번까지는 어땠어요? 네, 여러분들이 스캔F를 사용해서 16번까지 일관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면 답과 상관없이 그죠? 문제를 이해를 했으면 자동으로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부터 16번까지는 셀프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잘 테스팅을 할 수 있나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능력을 본 거예요. 프로그래밍 능력. 그래서 16번까지 나온 학번 값을 찍어보고 그 값을 이용해서 17번부터 20번까지 사용한 그런 시험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능력이 여러분들이 어떤지를 내가 이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OX 문항인데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해를 못한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면 맞으면 1점을 주고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감점 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면 안 쓰면 돼요. 그죠? 안 쓰면 0점 처리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OX 그렇게 퀴즈를 냈고, OX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성을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정확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제 코딩화 시켜보면 돼요. 편수 선언이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는 뭐 하면 돼요? 그대로 뭐예요? 코딩. 그러니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보면 이게 변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중간고사를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여러분들 답안지에 다뤄놨죠. 그죠? 그래서 1번부터 1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테스팅 능력이 있는지, 17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코딩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OX 문항은 정확성 있게 이해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테스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학점이 나와요. 그래서 안 좋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20점, 이제 본 친구들은 대부분 20점이 과반수는 넘었다고 이제 판단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제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테스팅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을 정도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 배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바로바로 테스팅하고 코딩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깥에 이제 제가 찍다 보니까 새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8장 배열이에요. 8장 배열. 배열은 개념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보세요. 변수를 몇백 개를 이렇게 선언을 하면 지금은까지 프로그래밍한 건 변수를 한 3, 4개 정도 많아야 선언하고 사용했는데, 그때는 이제 10개 이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100개 이상이 이제 돼버리면 많아지면 어때요? 네, 변수 만드는 것도 고민이죠. 고민. 그래서 변수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실은 이름 붙이는 것부터 고민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 프로젝트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잘 만들어 놔야 내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어디 가서 이제 납품했다. 그러면 1년 뒤에 누가 수정해 달라면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보면 변수에 어떤 의미도 없고, 그죠? 막 주먹구구식처럼 막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1년 뒤에는 이 변수를 어떤 목적으로 짰나를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코멘트를 해놓죠. 원라인 코멘트를 해놓던지 아니면 설명문을 그렇게 여러 라인을 해서 이런 변수는 뭐 용도로 사용했고 어떤 변수는 뭐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설명문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프로그래밍의 비기너 초보자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이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길어지다 보면 중간중간 계속 코멘트를 달아놓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열을 하는데 이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가 3, 4개를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100개 이상이면 변수 만드는 것도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배열은 이런 변수 내가 이렇게 3개의 변수를 선언했다. 그러면 메모리에 어때? 메모리에 네 변수가 하나, 둘, 뭐 3개. 인트형 변수는 뭐다? 4바이트 차지하고 더블형 변수는 8바이트. 뭐 롱롱 인트도 8바이트. 그죠? 그 다음에 캐릭터는 1바이트. 그 다음에 문자엘은 해당하는 문자 수만큼 그렇게 잡혀요. 메모리에. 이렇게 잡혀요. 그죠? 그런데 얘들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 선언한 건 뭐였어요? 연속된 공간에 선언 않고 이렇게 뭐 3개다 그러면 따로따로 연속된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도 잡히고 여기에도 잡히고 그래서 비연속된 공간에 메모리에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이 변수 다음에는 이 변수가 나온다. 그걸 보장을 못했었죠. 지금까지는. 그죠? 왜? 비연속적으로 잡히니까. 그런데 배열이라는 놈은 변수를 한꺼번에 많이 선언할 수 있게 하고 연속된 공간에 할당을 해줘요. 연속된 공간에. 그러니까 인트형 배열 뭐 10개를 선언했다. 그러면 인티저 하나는 4바이트 차지하고 요 놈이 10개가 연속된 공간에 있으니까 몇 바이트가 잡혀요? 연속된 공간에 40바이트가 잡혀요. 40바이트가. 그러면 변수 간에 요 각각을 변수화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다? 배열이에요. 배열. 뭐 지금 이해가 이제 안 가도 상관없어요. 좀 이따 다시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연속된 공간에 잡히니까 어때요? 변수 간에 뭐 연산까지 가능해요. 요 변수 다음에는 다음 변수, 이 변수 다음에는 또 다른 변수가 연속된 공간에 잡히니까 뭐가 가능하다? 예, 변수 간에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다 배울 거예요. 많이 이제 이거 시간이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챕터 한 장을 다 나갈지는 의문인데 좀 못 나가면 다음 주까지 연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9장 포인터고 사실은 이제 제 목표가 10장까지가 이번 학기의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에 2학기 때는 이제 포인터부터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고 나가는데 9장.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포인터 때문에 아유 시연아 너무 어렵다는데 걱정할 거는 없어요. 걱정할 거. 제가 작년에 내가 학생들을 이해시킬 때 딱 1시간이면 포인터를 정확히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오늘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고 그죠? 이해를 해둬야 되는 부분들을 내가 강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꼭 정확히 알아두셔야 이 배열이나 포인터를 명확히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들어갑시다. 먼저 배열의 선언, 배열 형태는 이렇게 됐어요. 요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여기 설명을 먼저 보고 합시다. 설명을. 자, 배열 이렇게 int r이라는 배열을 우리가 이렇게 선언했죠. 그죠? 선언. 이게 이제 선언이에요. 선언. 근데 이제 요 앞에 자료형이 나오면 배열 이름이 나오고 할 때는 뭐다? 얘는 선언 부분이다. 선언 부분. 그런데 여기 배열 이름하고 앞에 자료형이 나와요? 안 나오죠? 이때는 뭐 선언하는 게 아니라 배열을 사용하는 거다. 사용하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렇게 앞에 자료형이 나오면 뭐다? 요 놈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자, 선언할 때 요 가로 안에 있는 그죠? 이게 이제 대가로인가 중가로인가 어쨌든 그죠? 대가로라고 합시다. 대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뭐다? 개수를 얘기해요. 즉 r이라는 배열은 인티저 5개. 다시. 자, r이라는 배열명은 인티저 5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을 선언하면 어때?
이게 이제 메모리다라고 하면 컴퓨터 메모리다 하면 배열이라는 놈은 인티저 하나는 몇 바이트 차지했어요? 4바이트 차지했죠. 5개를 선언하니까 몇 바이트? 20바이트가 이렇게 연속된 공간에 잡혀요. 연속된. 이게 하나에 4바이트라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그래서 요 맨 첫 번째의 주소를 R이가 가리켜요. R이라는 놈. R이라는 놈은 배열 이름은 뭐다? 첫 번째의 주소.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 주소가 뭔지 모르는데 이제 배울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 되면 그때 이제 배우기로 할 거고 어쨌든 그건 뭐 몰라도 되고 어쨌든 얘는 첫 번째 놈은 뭐다? 5개 중에 첫 번째는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변수의 이름은 R이 1이 아니라 0이에요. 0. C 언어는 뭐부터 시작한다? 0 오리진이에요. 0부터 시작한다고. 0부터. 그러니까 5개니까 0, 1, 2, 3, 4. R이 5라는 거 있어요? 요 밑에 R이 5라는 거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에러 나요. 에러. 자,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합시다. 선언할 때는 자료형이 이렇게 앞에 나오고 배열 이름 앞에 자료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D는 뭐다? 배열 개수다. 개수. 그러면 이렇게 선언하면 인티저를 담을 수 있는 그릇 5개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인티저의 그릇은 이름이 뭐야? R이 제로. 요 놈이 R이 제로예요. 변수 int A하고 선언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요 놈은 두 번째는 R이 1. R이 하고 대괄호하고 1. 2, 3, 4. R이 5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죠. 그죠? 자, R이 5 쓰면 이제 이따 한번 테스팅 해봅시다. 에러 나겠죠. 그죠? 에러. 자, 여기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선언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죠? 선언. 자, 그래서 R이 제로에는 10을 넣었어요. R이 제로에는 10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10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네요. 그죠? 자, 펜색을 빨강색으로 해서 이렇게 1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R이 1, 두 번째는 20을 넣고 R이 3,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지금 사용할 때 R이라는 배열 사용할 때는 세 번째 요소지만 이거 2라는 개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배열을 가리키면서 헷갈려하는 게 그거예요. 선언할 때는 개수예요. 선언할 때는. 요건 뭐다? 개수. 요거 개수. 요게 개수다 이게. 그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선언할 때예요. 그렇지만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다? 이렇게 사용할 때는 뭐다? 개수가 아니라 몇 번째 요소예요. 이건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2라면 2란 두 개라는 개념이 아니죠. 사용할 때는.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열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정확히 딱 내가 명심을 하는 건 선언할 때는 개수, 사용할 때는 몇 번째 요소. 그러니까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 번째 변수. R이 2는 0, 1, 2니까 요 놈이네요. 그건 R이 0는 10이 있었죠. 그 다음에 R이 1은 10, 20. 그러니까 R이 2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제 30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R이 3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우리 이제 스캔F를 써서 앞에 주소 넣는 거 알았죠? 얘가 R이 3가 가리키는 곳의 주소는 여기에요. 주소. 메모리도 주소가 있겠죠. 주소. 왜? 여러분들 건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건물, 어떤 건물 막 빌딩 같은 거 생각하면 거기에 방 번호, 즉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찾아다녀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방 주소가 있어요. 932호 그러면 9층 32호다 라는 거면 여러분들이 그 방 번호만 가지고도 쉽게 찾아갈 수 있죠. 그것처럼 메모리도 여러분들 몇 기가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메모리가 몇 기가예요? 만약에 2기가, 8기가, 4기가다. 그러면 4기가가 있는데 그 메모리에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 메모리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모리가 주소가 없어도 찾아갈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찾아가죠. 그죠? 메모리에는 주소가 그렇게 있다란 얘기예요. 메모리엔 다.
그래서 그 주소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죠? RE3가 가리키는 놈의 주소에 퍼센트 %D니까 정수값을 받아서 입력받아서 넣으라는 거네요. 예를 들면 여기 정수값 입력받은 게 이 친구는 뭐야? 여기 50을 넣네. 50. 그러니까 50. 그죠? 요 책에서는 50. 그 다음에 0, 1, 2, 3, 4 마지막 요소에는 값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고 찍어보니까 어때? 여기 마지막 요소에는 값이 안 넣고 찍어보니까 가베지 값, 쓰레기 값이 나오죠? 그죠? 사실은 이제 컴파일러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씩 다를 경우가 있어요. 어떤 컴파일러는 초기화를 안 시키면 뭐 이건 지역 변수, 스태틱 변수 뭐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 되면 이제 값마다 틀려요. 이 변수가 가지는 범위마다. 그 변수가 범위는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1학기 때는 안 배우고. 그래서 그때 보고 어쨌든 이렇게 쓰레기 값이 나오는 게 뭐다? 예, 값이 없이 할당 안 해주니까 이 안에 메모리에 방은 잡아놨지만 뭐라는 얘기예요?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메모리를 썼다가 또 프로그램을 닫으면 없어졌다가 또 썼다가 하니까 이미 이 메모리에는 무슨 값인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무슨 값이다? 쓰레기 값, 가베지 값.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찍어준 거네요. 그죠? 이게 이제 쓰레기 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OX 퀴즈의 2번 같은 경우도 에러를 내냐, 아니면 가베지 값이 찍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나는 이제 기준을 2019로 뒀는데, 뭐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모두 맞았다고 채점을 해줬어요. 그래서 무조건 답을 안 써도 1점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한번 이제 코딩을 해봅시다. 우리 이제 제가 사실은 요걸 이제 코딩 속도 때문에 그죠?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R이라는 변수에 뭐다? 이건 선언할 때는 뭐다? 얘는 선언이에요. 선언부. 선언한다 하는 거. 그죠? 근데 이때의 O라는 놈은, O라는 숫자는 뭐다? 개수. 그죠? 개수고, 즉, 인티저라는 앞에, 그죠? 인티저라는 방을 담을 수 있는, 인티저형 변수 5개를 선언하는 거네요. 걔를 선언하는 것. 그렇지만 이제 선언할 때는 개수고, 선언하지 않을 때는 5라는 숫자는 6번째 항목을 얘기해요. 알겠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메모리에 연속된 공간에, 그 다음에, 그죠? 연속된 공간에 잡힌다. 할당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R을 가지고 플러스 하면 이제 좀 이따 한번 해봅시다. 책에는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R이 제로면 첫 번째 놈이죠. 첫 번째는 아까처럼 코딩에서 10을 넣었어요. R이 그죠? 1에는 두 번째 요소는 얼마? 20. RE3에는 그죠? RE3 세 번째 요소에는 R이 그죠? 제로 첫 번째 놈 더하기 R이 두 번째 놈 값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된 5개의 공간에 첫 번째는 10. 우리가 이제 요 RE 제로를 변수처럼 사용하죠. 그죠? RE 제로를 변수처럼 생각한다. 프로그래밍 한다. 그죠? 변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변수를 한 번에 5개 선언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변수가 100개 이상 되면 여러분들 변수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대신 여기 0이라는 숫자는 뭐지다? 는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 그죠?를 가리키는 게 뭐다? RE 제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캔F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받네요. 그죠?
스캔F 우리는 언더바 S 함수를 씁시다. 가끔 언더바 S 함수가 이제 안 먹을 때도 있으면 뭐를 해줘요, 여러분들? 여기 0번 라인에 요 위에다가 뭐 define 쓰고 그죠? 그 문구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캔F를 써서 먼저 퍼센트 D 숫자를 입력받을 거니까. 그런데 R이 네 번째 요소니까 3이죠, 그죠? 3에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니라 있죠. 스캔F는 얘 형태상 뭐 메모리의 주소를 알려줘야 돼요. 메모리의 주소. 주소를 알려주니까 그 앞에다 뭐를 붙여요? 얘 자체가 주소라면 안 붙여줘도 돼요. 얘 자체가 주소라면. 근데 주소가 아니니까 뭐를 붙여줘? %를 붙여줘요. %. 우리 이제 스캔F 할 때 배웠죠. int a하고 a 값을 입력받을 때는 a 앞에 주소, 번지를 써준다 했죠. 그죠?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중에 보면 R이라는 거 내가 첫 번째 놈을 이제 좀 이따 이놈 먼저 테스팅하고 다시 설명합시다. 자, 좀 이제 신기한 것도 있으니까 그죠? 프린트 F하고 아까처럼 2, 3, 4 값을 한번 찍어 봅시다. 그죠? 그래서 뭐 A, R이 2는 %D 얼마인지 그죠? 또 R이 3 네 번째 값은 %D 그 다음에 R이 뭐 다섯 번째 값 퍼. 아직 우리 이제 R이 퍼에는 값을 안 넣었죠? 안 넣었으니까 뭐가 찍힌다? 뭐가 찍혀요? 네, 뭐 여러분들 가베 값이 찍힌다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R이 요놈 우리 이제 %D 개수에 따라서 여기가 뭐 얘가 3개 있으면 컴마 다음에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다시 1주차부터 여러분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셨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저한테 배우면 이제 앞으로 이제 C 언어 1, 2학기 다 배우면 책을 모두 한 챕터도 안 빼고 다 배울 거예요. 저한테. 다 배우면 1학년 마치면 C 언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이든 가능하다. 자, 그래서 RE2 값을 이제 찍으면 RE2 값, RE 뭐 3 값, RE 뭐 4 값 이렇게 찍으면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이죠. 한번 돌려봅시다. 컨트롤 F5 키를 눌렀더니 이제 컴파일이 되고 값을 입력받으라겠네요. 책에는 50이니까 50을 뭐 넣으면 RE2는 30, RE3는 50, RE4는 여기 봤죠? 그죠? 잘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 자, 가베지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역슬래시 n점 할 걸, 그죠? 어쨌든 이렇게 뭐 가베지 값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항상 역슬래시 줄바꿈을 해줘야 그죠? 보기가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됐어요. R이 이제 퍼를 봅시다. R이 퍼. R이 내가 퍼를 넣을 때, 그죠? R이 퍼. 내가 R이 퍼 부분을 넣을 때, 내가 요렇게 R이라는 놈을 이렇게 썼어요. 이거 이제 9장에서 지금 몰라도 돼요. 9장 포인터 배울 때 배웁니다. 그죠? 이때 배우고 R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선언하면 요 배열 이름은 뭘 가리킨다 했어요? 총 20바이트, 그죠? 4바이트 인티저 4개짜리가 5개 연속된 공간이고 맨 첫 번째 주소를 요놈이 가리킨다 했죠. 배열 이름이, 그죠? 배열 이름이 맨 첫 번째 놈의 주소니까 맨 첫 번째 놈은 뭐겠어요? 요놈이죠. 맨 첫 번째 놈은 얘의 주소예요. 얘의 주소. 얘의 주소고 얘의 주소가 가리키는 곳의 뭐 값을 얘기해요. 포인터 배울 때 배운다 했어요. 9장에서. 지금 몰라도 돼요. 그러면 R이가 첫 번째 놈이 가리키는 곳의 값이 얼마예요? 10이죠. 10. 10을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R이퍼.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10이 찍히겠네요. 여기에는. 그죠? 한번 봅시다. 돌려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 넣으면 이렇게
이제 포인터 배울 때 다 배운다 했죠. 이건 어쨌든 R이 퍼가 이렇게 10이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아셨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변수 4개 선언하고 5개 선언할 걸 이렇게 배열로 선언했어요. 배열로. 장점이 뭐 있어요? 이렇게 배열로 선언할 때의 장점은 뭐 있어요? 뭐 한꺼번에 변수를 많이 선언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뭐 있어요? 이게 연속된 공간이니까 배열끼리 뭐가 가능해? 배열끼리 연산이 가능하다. 왜? 위에 우리 변수 선언하는 건 뭐라 있어요? 비연속된 공간이니까 얘는 연속된 공간에 할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 연산이. 즉 여기가 봐. 요 놈을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 R이 하면 어떻게 해요? R이 플러스 1이죠? 그죠? 요건 안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 R이는 R이 플러스 1인데 왜 그래요? 지금 R이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배열의 첫 번째 놈은 주소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R이는 R이 플러스 1에서 다음 놈을 가리키게 해놨어요. 그죠? 그건 에라라는 얘기죠. 그죠? 에라.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R이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R이가 현재 첫 번째 놈이고 두 번째 놈은 플러스 1. 플러스 2하면 두 번째 놈이니까 값이 얼마예요? 예? 그 놈이 가리키는 곳의 값이니까 20. 그러면 여기 R이 퍼는 지금은 20 나오겠네요. 그죠? 자, 돌려봅시다. 무조건 안 되면 돌려보는 게 상책이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뭐야? 이렇게. 자, 내가 왜 이걸 보여줬어요? 배열로 선언하는 거고 배열은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하는데 배열은 연속된 공간에 저장하니까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분명히 이제 R이 플러스 2여면 어때? 2여면 세 번째 놈. 첫 번째 놈 가리켰고 거기에 두 번째 놈, 세 번째 놈 하니까 세 번째 놈은 R이 2죠. 2 값이죠. 얼마? 30이네요. 10 플러스 20원 거. 그놈의 가리키는 곳의 값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또 30이 나오네. 그죠? 그래서 돌려보면 여러분들 네 30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리 이제 배열을 왜 선언하는지 분명히 이제 목적은 아셨죠? 그죠? 변수를 얼마든지 많이 선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속된 공간에 할당되니까 뭐다? 이렇게 배열을 가지고 연산이 가능하다. 비연속된 공간은 뭐 플러스 1을 해보면 다음 놈을 가리키면 다음 놈이 어떤 변수인지 메모리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모르죠. 비연속된 공간은. 그런데 배열은 연속된 공간으로 할당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배열끼리 이 연속된 공간으로 하니까 그게 이제 좋고 그렇게 연산이 가능하다. 대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여기 선언할 때의 여기 수는 뭐다? 개수를 얘기한다. 개수. 꼭 좀 기억하세요. 꼭 선언할 때예요. 선언할 때. 대신 사용할 때는 선언이 아니라 사용할 때 이렇게는 요건 뭐다? 몇 번째 놈. 그런데 시언어에서는 뭐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한다. 0부터. 그러면 RE2는 세 번째 놈이에요. 아셨죠?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요소는 선언할 때는 저 개수인지 모르고 뭐 어떤 때는 뭐 개고 어떤 때는 뭐고 뭐 개수고 어떤 때는 몇 번째고 막 그러는데 그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아셨죠? 명확히 합시다. 이제 배열 선언하는 목적도 명확해졌고 그 다음에 배열 선언할 때하고 사용할 때는 각각 이 배열 첨자가 의미하는 게 다르더라라는 걸 꼭 명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명확히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빨간 건 지웁시다. 자,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는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선언할 때와 달리 이게 선언할 때는 오자는 개수고, 그죠? 사용할 때는 뭐 0, 1, 2, 3, 4. 아까 이제 그걸 안 했네요. 그죠? 5도 한번 사용해 봅시다. R이 5. 있어요? 없어요? 5. 없죠? 여섯 번째 요소니까. 여기다 50 넣었어요. 그리고 컴파일러면 어때요? 아니, 이건 컴파일러가 아직 컴파일 번역을 해서 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지금 안 난다라고 했죠. 그죠? 돌려봅시다. 그러면 에러가 어이구, 이놈은 신기하게 안 떠. 왜? 그죠? 50. 어쩌? 아리오는 뜨지는 않고 값은 워닝도 안 내보내네요. 불행히도. 참, 이 컴파일러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셨죠? 뭐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스튜디오가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기능들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뭐 찍어볼까요? 이거 또 찍히는 거 아니야? 불행히도. R이 5는 %D. 한번 찍어봅시다. 이거 찍히면 진짜 나도 황당한데요. 그죠? 자, 어휴, 뭐, 일단, 세상에, 맙소사.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아니, 여기 이제, 밑줄은 쳐졌어요. 그죠? 밑줄은 쳐져 있는데, R이 5가 UNXS 범위를 벗어납니다.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버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EUSPIce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값은 찍어줬네요. 참 컴파일러가 특이하네요. 그죠? 여러분들 요건 반드시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그러면 이거 사실은 다른 컴파일러들은 에러도 내보내고 워닝 내보내고 분명히 이제 다른 컴파일러들은 내 경험상 거의 에러예요. 에러.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값이 나오네요. 뭐 교수님한테 거짓말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 친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밑줄은 쳐져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코딩 하다 보면 이런 건 이제 의심해서 알아듣고 이제 고치겠죠. 그죠? 이건 잘못된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정확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쓰라 했어요. 프로그램 코드가. 워닝 하나 나와도 잡으라는 얘기죠. 그죠? 꼭 좀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 가능하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프로그램은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생략합시다. 뭐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거 참 신기한 컴파일러예요. 그죠? 자, 어쨌든 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첨자는 뭐부터 시작한다? 반드시 0부터 시작한다. 아주 중요하다. 그죠?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배열명, 첨자명 사용할 때예요. 사용할 때. 선언할 때하고 틀리다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뭐 여러분들 다 설명이 돼서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시키는 걸 봅시다. 초기화 시키는 거. 초기화 시킬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시켜도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R이 1에 여기는 또 R이 1이라는 배열이네. 그죠? 에이? 이 밑에는 또 R이라고 써놓고 이거 오타네요. 이게 없는 거네요. 참, 이 책도 이거 없는 거예요. 일자가. 오타예요. 오타. 그래서 R이라는 배열 5개 선언하고 첫 번째 요소에는 1, 두 번째 놈은 순서대로. 그죠? 3, 4, 5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R이 제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도 넣어봅시다. 이제 이거 이제 지저분하니까 이제 지워도 되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항상 얘기했지만.
자, 어쨌든 이제 줄이고. 자,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초기화 시킬 때는 중괄호를 써주고 개수를 이렇게 써줘요. 이 정도만 해봅시다. 이 정도만. 그러면 첫 번째 놈은 뭐 이렇게 초기화 시키면 첫 번째 놈 순서대로 5개인데 하나, 둘, 3개를 초기화 시켰죠. 첫 번째 놈 0에는 1이 들어가고 2에는 2가 들어가고 3에는 미안해요. 첫 번째 요소에는 1, 두 번째 요소에는 2, 세 번째 요소에는 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은 커멘트로 막읍시다. 일단 이제 뭐 아까 건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초기화하고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 이렇게 초기화를 이렇게 시켜주면 초기화에 할당이 안 된 거면 정수면 0이 들어가고 실수면 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캐릭터면 널 캐릭터가 들어가고 문자열도 널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널 캐릭터 있다 캐릭터일 때는 다시 얘기해야 돼요. 이제 문자열로 넣을 때하고 캐릭터로 넣을 때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나올 때 그때 얘기를 합시다.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RE2에는 이제 3이 들어갔는데 여기다 내가 135로 합시다. 좀 틀려지게. 자,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요소에는 1, 두 번째 요소에는 3, 세 번째 요소는 5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 번째 요소는 5가 들어갔는데 다시 바꿔줬죠. 첫 번째 요소하고 두 번째 요소를 플러스해서 1하고 3을 플러스니까 4가 되네요. 4가. 역시 네 번째 요소는 입력을 받네요. 근데 뭐 내가 네 번째 요소를 이렇게 7로 해주면 7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입력받는 거죠. 얘한테. 그죠? 다시 입력받아요. 그래서 입력받는 게 50이라면 52로 다시 바뀌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요 놈을 돌려봅시다. 컨트롤 F5차 하고 1357 들어가고 다섯 번째 요소에는 뭐가 들어가요? 다섯 번째 요소에는 뭐가 들어가요? 지금은 이제 0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거 먼저 테스팅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를 일단 막읍시다. 요놈을 막아놓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요소 값은 초기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안 돼 있으니까 뭐가 들어간다? 0으로 채워진다 있어요. 그죠? 내가 그래서 요 값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요 값이. 조금 아까 이걸 해버리면 다른 값으로 치환되니까, 그죠? 돌려봅시다. 그래서 50 넣고 하면 뭐가 이렇게 네 번째 요소는 우리가 초기화가 안 된 요 놈은 얼마? 0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RE2에는 1 플러스 3이니까 4가 들어가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RE3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RE3는 원래는 0, 1, 2, 3에서 7값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입력값을 다시 받았죠. 50을 다시 받아서 여기다 넣네요. 그죠? 그러니까 50이 들어가고 명확히 알아야 된다 했죠. RE4에는 왜 0값이 나와요? 왜 0값이 나온다? 아까 초기화를 중간에 안 시키면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인티저면 0, 더블이면 0.0, 캐릭터면 널 캐릭터, 문자열이면 널 문자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문자하고 문자열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합시다. 일단 그죠? 그래서 초기화하는 거 이제 방법 아셨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5개 넣으면 각각 들어가고 3개 넣으면 앞에서부터 하나, 둘, 3개가 뭐가 된다? 초기화가 된다. 그죠? 그런 거 꼭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 요소의 수보다 초기값이 적으면 뭐다? 나머지는 뭘로 들어가? 0으로 이렇게 채워진다.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이때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뭐였어요? 얘가 에러 나온 건 0으로 초기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초기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게 가베지 값, 쓰레기 값이 이렇게 찍힌다.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다 되셨으면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배열은 반드시 익혀둬야 돼요. 배열하고 포인터는 2학기 때 이제 그걸 이용해서 계속 프로그램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해를 꼭 해라, 질문해라 그런 얘기는 매번 하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못하고 넘어가면 이 다음 것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내가 조금 말은 강해도 여러분들 꼭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배열 초기화 두 번째를 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배열 첨자를 안 써주는 배열 첨자를 이게 왜 이 친구는 이렇게 다 이렇게 오타가 났나? 여기에 보면 0, 1, 2 이렇게 해놓고 3자가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 책은 모르겠네. 책은 뭐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에 있나 모르겠네요. 그죠? 다 그래놨네. 다.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R이 2자까지 붙어야죠. 여기 그죠? R이 2 만약에 여기 PPT대로 나면 2 여기도 2가 다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제 얘 형광 색 좀 바꿉시다. 다시 노란색으로 바꾸고 삭제하고. 자, 요놈을 보니까 이거 없다고 치고 합시다. 없다고 생각합시다. 요거. 그죠? 배열의 첨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뭐다? 요 개수만큼 진행된다. 나중에 배열일 때도 우리가 뭐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요걸 배열 첨자를 안 써주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놈에 요거, 두 번째 놈에 요거, 세 번째 놈에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따져볼 게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인투형 배열 김이라는 걸 세 개를 선언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초기화만 내가 20, 30, 40, 50을 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제 사이즈 이 배열 크기를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 얘의 배열 크기는 찍어보면 어때요? 프린트 F 이제 메모리에 몇 바이트 차지하는 여러분들 다 배웠죠? 그죠? 배열의 메모리 크기는 배열 뭐의 R의 메모리 크기는 몇입니다. 퍼센트 D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입니다. 하고 역슬래시 저도 타자 다시 안 배워도 되죠? 저는 이미 여러분들 젊으니까 여러분들은 엄청 빠르겠지만 가만있어 봐. 타자 좀 그쪽에서 보시죠. 이은석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반드시 타자점은 무조건 볼 거예요. 만약에 이은석 교수님이 안 보시면 제가 2학기 때라도 여러분들 타자점 반드시 볼 거니까 꼭 좀 오세요. 한번 타자를 이렇게 배워놓으면 평생 편해요. 평생. 여러분들 4, 50년간 이제 그 컴퓨터하고 같이 살 텐데 어때요? 계속 평생 쓰겠죠? 평생 독수리 타법 타자 박아못 칠 거예요?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자, 저도 그건 못 봅니다. 어쨌든 메모리 크기하면 저기 R이 요놈의 메모리 크기를 한번 보면 R이 사이즈 오브 함수를 이용한다 했죠. 그죠? R이라는 놈 배열 이름이라 했어요. 그죠? R의 사이즈 오브를 체크해 보면 얼마가 나와? 몇 바이트 나와요? 자, 인트형 배열 5개를 선언하니까 20바이트 나오겠죠. 그죠? 초기화는 비록 4개는 됐지만 마지막 5개는 0이 됐겠고. 그죠? 그래서 실제 한번 봅시다. 돌려봅시다 했더니 메모리 크기는 뭐다? 메모리 크기는 여기게 20이 이렇게 나왔네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건 이 김이라는 놈이에요. 김이라는 배열은 크기가 몇일까? 한번 찍어보자라는 얘기죠. 오미. 자, 입력받는 건 이제 없앱시다. 얘도. 여러분들이 하고, 그죠? 자, 이제 R의 메모리가 아니라 배열 김의 메모리 크기는 %입니다 하고 김.
해보면 몇 나올까요? 몇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 4개니까 몇 개? 16바이트 나오겠죠, 그죠? 16바이트. 자, 16바이트. 그런데 초기화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몇 개? 그 개수가 그러니까 메모리에 하나, 둘, 셋, 4개. 요게 이게 요게도 진짜 사투리인데 그죠? 이것이 뭐 100개 있다. 컴마가 100개 있다 그러면 100 곱하기 인티저 4바이트니까 400바이트 나오겠네요. 그죠? 100개가 있으면 그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거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둘리어서 그러니까 24바이트가 나오네요. 그죠? 24바이트. 그래서 우리가 첨자를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얘가 초기화가 될 때는 얘를 안 해도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아셨죠? 그죠?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초기화하면 배열 요소의 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크기도 살펴봤네요. 각 자료에 맞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더블로 선언하면 더블 값, 그죠? 더블 값이 나오니까 한번 이왕이면 한번 해봅시다. 그죠? 이제 더블로 하나 이제 많이 이제 리라는 거, 그죠? 초기화를 시켜봅시다. 3.4, 2.3, 0 하면 에러 날까요? 워닝 날까요? 아니면 값이 그냥 0.0으로 들어갈까요? 한번 겸사겸사 나도 테스팅 해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내가 코딩했어요. 코딩하니까 이제 더블이라는 것도 체크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체크 몇 바이트 나와요? 더블은 몇 바이트? 하나, 둘, 셋, 넷, 4개 있으니까 몇 바이트? 몇 바이트? 꼭 대답을 잘해야 돼요. 32바이트겠죠, 그죠? 4, 8이 32. 메모리 키그는 왜? 더블은 8바이트 차지한다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32바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왜? 더블이라는 놈은 메모리에 8바이트 차지하니까. 그놈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워닝 안 났나? 워닝 안 났네요. 0값으로 두두. 그죠? 뭐 사실은 0.0이 입력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뭐 찍어봐도 여러분들 돼요. 그죠? 한번 찍어볼까요? 배열 리의 메모리 크기하고 그 다음에 %d 여기 D에다가 하나 찍죠. 뭐 여기다가 리의 배열 몇 번째? 0값 찍으려면 하나 둘 세 번째 3이야 돼요. 3이야 돼요. 이해가 되겠죠. 그죠? 찍으면 이제 소수점 이하 6자리니까 어이구 0.0000 그렇게 안 나오. 내가 %D로 찍었구나. 그죠? LF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 교수님도 사실은 뭐 사람이고 많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수님들이 저런 것도 몰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넓은 그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이해가 됐죠. 프로그래밍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어쨌든 뭐 해라? 다 프로그래밍 해봐라. 그죠? 자, 캐릭터도 이제 넣어봐야 되겠네. 캐릭터도 그죠? 넣어봅시다. 캐릭터. 이왕 해보는 거 뭐 다 해봅시다. 캐릭터형 배열 CH 5개 해놓고 뭐 얘도 초기화 오면 안 써줘도 되죠. 자, 캐릭터는 뭐 A, B 안 써주면 어때요? 안 써주면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 나와?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 나와요? 크기가 몇 바이트 나와요? 이제 이거 지읍시다. 공간 아끼려고. 얘도 다 지우고. 자, 몇 바이트 나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사이즈 오브
뭐였죠? ch 2바이트 나오겠죠. 왜? 문자 하나는 1바이트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가 아니라 얘가 이제 문자가 아니라 그죠? 문자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아스키 코드 값으로 나오면 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뭐 여기 지금은 이렇게 2바이트라고 이렇게 나오고 문자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 겸사겸사 내가 테스팅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뭐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문자열로 초기화를 아예 해버리면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그래서 CCH와 CCHH의 메모리 크기는 각각 입니다 하고 하나를 더 써봅시다. 나도 지금 이건 사실은 나도 예를 들면 이제 나도 테스팅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같이 테스팅 해보는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나도 따로 우리가 2018하고 17 버전, 16 버전 계속 달라져요. 아마 미세하게 달라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죠. 어쨌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내가 이제 이것 좀 보여주려고 여러분들한테 요거 3이라는 것 좀 보여주려고. 자, 우리가 초기화할 때 문자 단위로 초기화하면 뭐다? 그 정확히 개수만큼 초기화 돼요. 정확히 개수만큼 초기화. 두 개면 두 개뿐이 초기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자열로 초기화하면 어떻다? 맨 뒤에 역슬래시 제로라는 문자가 문자열의 속성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 n 이건 줄바꿈이지. 역슬래시 제로 널 문자. 이 문자열이 끝나는 시점에 끝나는 난에 요 표시를 해줘요. 이걸 강제로 넣어준다. 강제 자동으로 넣어준다. 그러니까 A자 글자 넣고 두 번째는 B자 넣고 세 번째는 뭐? 문자열의 끝이라는 널 캐릭터를 넣었기 때문에 뭐가 답이 뭐가 됐어요? 이렇게 3이 된다라는 3. 알겠죠? 그러니까 문자로 할 때하고 문자열로 초기화할 때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아셨죠? 문자는 맨 끝에는 널 캐릭터가 안 들어가요. 만약에 널 캐릭터 넣으려면 컴마하고 역슬래시 제로를 넣어줘야 돼요. 강제로. 근데 문자열로 초기화할 때는 뭐다? 이렇게 자동으로 넣어준다. 꼭 좀 기억하세요. 알았죠? 이게 이제 책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한번 내가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뭐 이런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테스팅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배열문을 사용해서 반복문과 배열문을 사용해서 성적 처리하는 그런 걸 넣네요. 그래서 뭐 인트 스코어라는 배열 5개 그러니까 몇 바이트? 5, 4, 20바이트가 만들어지고 또 변수 i라는 거 만들었으니까 메모리에 또 4바이트가 또 생기고 i라는 놈이 토탈도 인트니까 또 생기고 값은 0으로 초기화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퍼문을 돌렸네요. 퍼는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0, 1, 2, 3, 4 5번 도네요. 그죠? i 플러스 할 때까지. 그래서 입력을 값을 몇 개를 받아요? 스코어 i가 0일 때 맨 처음에 0일 때
값을 받고, 그러니까 값을 스코어 점수값을 5개를 받고, 요 포문을 이용해서 5개를 받고, 요 포문을 이용해서 뭐예요? 5개를 합산을 해주네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뭐 해줬어요? 내가 이게 설명이 너무 빠른가? 뭐 이제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내가 굳이 반복 문제 하나하나 안 따라가도 되죠? 여러분들이 이거 펌은 잘 모르면 저쪽 반복문 아마 4장 5장 정도에서 했을 것 같은데 그때로 되돌아가서 여러분들 꼭 좀 보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셨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설명은 여기서는 이제 생략할 겁니다. 자, 그래서 토탈은 토탈 플러스 스코어. 그러니까 여기 0을 왜 해줬어요?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초기화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가베지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쓰레기 값이. 쓰레기 값에다가 다른 값을 계속 더하면 그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0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내가 높아심 때문에 또 얘기할게요. 여기에다는 int i라고 해줘도 되고 이 안에 펌은 안에 int i라고 해줘도 돼요.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요 int i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안에서 i 값을 다 쓸 수 있지만 여기다 int i를 내버리면 요 포문에서만 i 값이 생성돼요. 그죠? 생성됐다가 닫는 괄호 나오면 그 i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i를 다시 사용하면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그 차이점 혹시 모를까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코딩 좀 해봅시다. 자, 요놈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메인문 함수를 바꾸려고 그래요. 뭐 메인 1로 바꿔놓으면 메인문은 아니니까 이놈이 컴파일하면 메인문이 없죠. 지금 새로 내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 프로젝트 영역 안에 항목을 추가하고 C 뿔뿔하고 확장자는 반드시 뭐다? 뭐 테스트 2.C로 확장자는 반드시 C로 하라 했어요. 자, 하고 요만치. 자, 이제 메인문은 요거니까 이제 메인문으로 해서 얘가 실행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내가 이제 그 int i라는 놈 선언하고 요 퍼문을 통해서 그죠? i는 0부터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i 플러스 뭐 괄호 없어도 뭐 사실은 상관없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썸 이제 선언해야 되겠죠. 썸 플러스 i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 썸 플러스 이퀄 i 그러면 어때? 썸이 없죠. 자,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렇게 하면 무슨 값이 찍혀요? 뭐 에러 나야 되는데 그죠? 에러 났죠. 나야 되고 왜 썸 값이 초기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합을 구할 때는 그죠? 합을 구할 때는 0으로 초기화를 반드시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죠? 왜 이게 안 없어지죠? 요놈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안 없어지네. 자, 나 프린트를 안 했구나. 자, 프린트 0부터 i까지 합. 여기 i까지는 아니죠. 사실은 i 마이너스 1까지의 합이죠. 그죠? %d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니까 i 값을 넣으면 i 값은 현재 뭐가 됐어요? 5로 증가하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빠져나갔으니까 i 값이 현재는 5죠. 5 값이죠. 그러니까 5 빼기 1하니까 합은 얼마? %d입니다. 역슬래시 n 많이 프로그래밍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찍어보면 0부터 4까지니까 1, 2, 3, 4, 10이 나오겠네요. 그죠? 아이씨, 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바보다 나도. 그죠? 0부터 4까지의 합. 여기다 빼줬으니 요놈인데 말이야. 빼기 1 이렇게 해줘. 그런데 여기 안 찍어줬구나. 아이고, 나도 그렇게 착각을 하니 맨날. 그죠? 썸값 찍어줘야죠. 점값을 찍어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10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초기화를 안 시키면 안 되는 이유 알겠죠? 두 번째, 지금은 이제 i 값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int i를 이렇게 선언을 않고 요걸 해볼까 그러면? 좋아요. 자, 요놈하고 내가 여기다 int i라고 하나 더 했어요. 얼마가 될까요? 이게 i 값이 지금 5 빼기 1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5 빼기 2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 요 i는 이 안에서만 사용돼요. 닫는 펌은 나왔을 때 어떻게 돼? 없어져요. i가 없어지니까 i 값이 5가 아니고 이건 요 i 값이에요. 요 i 값. 그러니까 사실은 i 값이 하나 선언이 두 개인데 다른 놈이에요. 서로 같은 데라 해도 펌은 안에서만 쓰는 i고 요 i는 펌은이 끝나면 요 i는 없어져요. 펌은이 끝나는 대로. 그러면 요 값이 5가 아니란 얘기죠. 오류나죠. 그죠? i 값 때문에. 알겠죠? i 값. 왜 오류가 이거 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펌은 안에 이걸 쓰는 거고 바깥에다 쓰는 거고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어려워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 선언은 그 위치고 선언은 그 위치가 선언하는 함수 범위가 끝났으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메인문이 끝나면 얘도 없어져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메모리에서. 그게 이제 C로 C 언어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내가 이거 이해시키려고 지금 간단한 코딩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는 뭐다? 이건 이제 이렇게 이 i 값을 이 바깥에서도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겠고. 자, 되돌아갑시다. 이제 제가 이제 시키는 거, 지금 이제 그 간단한 거 여러분들 이해시킨 거예요. 간단한 거. 그래서 int i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정확히 알아야 된다겠죠. 정확히. 그래서 여기까지는 입력받고 스캔F로 입력받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이제 다 했으니까 그죠? 스코어라는 거 배열도 선언하고 int형 배열 스코어 몇 개? 5개 입력받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해라? 이제 스캔F 쓰야죠. 그죠? 언더바 S. 저는 이제 디파인문 쓰기 싫어서 저 위에다가 그죠? 그래서 언더바 S 함수를 쓰는 거 이제 이해해 주세요. %d 하고 그다음에 스코어 여기다가 i가 0일 때 동작하니까 0일 때 첫 번째 요소일 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0 써야 돼요. 0 쓰면 매번 5번 0값 첫 번째 요소만 들어가요. 이렇게 쓰면. 그죠?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되죠? 이렇게 쓰면 첫 번째 요소만 들어가니까 0값 쓰면 안 되고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다 변하니까 여기다 i 값을 줘야 되겠죠. i 값. 그러면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변수니까 값 자체를 얘기하니까 뭐다? 앞에 뭐를 붙여줘야 돼요? %, 주소, 그죠? 주소.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제 입력값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만 해봅시다. 간단하게. 요 놈을 값을 다시 입력한 다음에 출력하는, 그죠? 여기다는 이제 printf를 써야 되겠죠. 그죠? f. 이렇게 두 칸씩 띄게 합시다.
탭키 놓을까요? 탭키. 탭. 아이고. 탭키도 역시 뭐 몇 칸 띄울 건지는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그 시스템에서 탭키가 정해져 있어요. 8칸이면 8칸, 10칸이면 10칸 정해진 만큼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제 이 값을 자체를 찍어야 되겠죠. 프린트F는 이렇게 하면 이제 찍어주겠네요. 그죠? 그 입력된 값을 그대로 찍어준 거네요. 입력된 값을. 으치.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값 입력을 하고 합시다. 5개의 값을 입력하시오. 정수값. 줄바꿈을 합시다. 항상. 자, 이렇게 하면 이제 5개 입력받고 정수값 입력받고 입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해 주네요. 그래서 23 이거 한 칸 이상만 띄면 돼요. 45 22 33 99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탭키일 텐데 이 탭키는 왜 이렇게 적죠? 23을 찍고 탭 띄어야 되는데 요 탭이 이상하네. 저 우리가 원하는 그 뭐 그런 탭은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고 만약에 6개 값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5개 입력하라 했는데 6개 그러면 앞에 5개만 그죠? 앞에 5개만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입력된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뒷부분은 사실은 이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보면 되겠지만 우리 입력 버퍼에 요 한 줄을 통째로 쭉 갖고 와요. 그래서 순서대로 앞에 거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내가 프로그램 잘못했나? 어디 갔어? 그죠? 어디가 아니 왜 이게 탭키가 요만치만 나오죠? 그거 참 신기하네. 자 넘어갑시다. 어디 갔었는데 얘는. 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출력은 안 하니까 이제 여기다 뭐를 쓰면 돼요? 입력값 이제 필요가 없겠고 그죠? 이제 우리 이제 평균 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썸 값을 구해야 되겠죠. 썸 플러스 이꼴 뭐예요? 썸 플러스 이꼴 뭐부터 뭐까지 스코어 값을 다 더해야 되겠죠. 스코어. 그죠? 스코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문일 때는 특정한 한 값을 뭐 반복을 하면 그 숫자를 써주지만 여기서 반복문 안에서는 보통 요 놈이에요. 그죠? i 값. i 값에 따라서 스코어 0부터 4까지 진행되니까 그죠? 4개 값을 해서 이제 썸 값을 넣었어요. 썸값에 0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정 뭐면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그럼 5번 그냥 바로 반복하니까. 요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도. 그냥 한 문장이니까 얘가 한 문장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줄였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면 돼요? 이제 평균 내는 건 에버리지 하고 썸 나누기 에버리지 하면 되네요. 그죠? 찍어주는 것도 이제 이해되겠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알 거라고 봐요. 아유 해. 에이 진짜 합시다. 아유 저 교수님 귀찮은가 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AVG 에버리지. 그래서 AVG는 얼마? 썸 나누기 뭐 5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뭐 나올까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했지만 AVG는 뭐야? 더블 값이에요. 나누기도 정수값 나누기 정수값 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뭐 여기 뭐 공교롭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정확히 쓰면 5.0으로 해야 돼요. 5.0. 좀 이따 한번 테스팅 해봅시다. 그래서 프린트 입력한 값의 총합은 얼마이고 평균은 입니다. 저 0/n 그다음에 sum 값이고 avg 값이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다 됐네. 다 됐는데 요게 정상적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뭐 돌려봅시다. 자, 값을 11, 2, 3, 3, 4, 4, 5. 자, 하면 정상 총합은 sum. 왜 sum 값이 왜 이렇게 됐나? sum 값이 이상하게 됐네요. 그죠? sum 값도 안 나오네. sum 값. 입력된 합은 sum은 sum 플러스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한번 봅시다. 에휴, 퍼센트 D인데 이게 이제 우리 대면 수업 보면 뭐 학생들이 다 알려주는데 대면 수업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코딩을 막 하다가 보면 빼뜨려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이제 다시 찾아야 돼요. 그죠? 그게 참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하고 틀리네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알려주는데 교수님 저 잘못됐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정도 실력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성값은 이제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이거 프로그램도 사실은 즉흥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죠? 뭐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33 여기는 지금 공교롭게도 33이 정확히 나오네. 근데 내가 숫자 입력을 정확히 가운데 숫자로 평균 나오게 해서 이렇게 되고 다른 숫자로 해봅시다. 참 그죠? 자, 입력을 달리 10, 20, 또 10, 30, 50. 그러면 총 이제 아니야, 하여튼 56 뭐 다른 값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5.0이에요. 공교롭게 25.0은 아니겠지. 5로 나누니까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5로 나누면 25.2해야 돼요. 25.20 이해야 되는데 00이 나오죠. 왜 그런다 있어요? 여기 에버리지 정수하고 정수로 나눠서 정수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정수값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해줘라? 5.0을 꼭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히 이것도 해주려면 앞에 형 변환을 뭘로 해준다? 더블로. 정확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더블 나누기 더블로 더블 값이 들어가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아까 값을 내가 모르는데 20 20 미안해요. 뭐 저기 요건 아니고 뭐 기억 못해서 그렇다고. 자, 뭐 어쨌든 그죠? 34.40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프로그램 해줘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외치는 건 정확히 하려는 얘기예요. 정확히. 그러다 보면 C도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영부영 알라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알겠죠? 그러니까 명확히 한 글자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코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여기는 에버리지 구할 때는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여기는 형 변화는 안 시켜줬네요. 어쨌든 5.0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 뭐 형 변화 안 시켜줘도 어쨌든 실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버고 그죠?
뭐 숫자하고 여기 이제 5D는 디짓 5자리를 통해서 이 값을 입력해 주니까 앞에 한 칸, 두 칸, 세 칸이 비어 있고 하나, 둘, 세 칸 95, 세 칸 비어 있고 77. 5자리를 이용해서 오른쪽 정렬돼요. 그죠? 숫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균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저랑 많이 짰는데 우리 요거까지 마저 끝내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합시다. 자, 뭐 이건 이제 사이즈 오브 연산자 여기도 해주네요. 그죠? 이 친구도 이제 해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카운트라는 인트형 변수겠죠. 변수는 사이즈 오브 스코어 제로는 첫 번째 놈, 그러니까 얘 인티저 5개를 선언했네요. 총 5개고 하나, 둘, 셋, 넷, 5개고 첫 번째 놈이죠. 첫 번째 놈은 4바이트죠. 이게 4예요. 4.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스코어니까 뭐? 총 몇 바이트예요? 4 곱하기 5니까 20. 4 나누기 20 나누기 4니까 5가 되죠. 카운트는. 그러니까 아까 프로그램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카운트를 이렇게. 배열 이제 우리가 배열이 변하면 얘도 변하겠죠. 카운트 숫자가. 그죠? 그래서 여기가 100이 되면 뭐가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네. 4 나누기 100이니까 카운트는 25가 되죠. 그죠? 그래서 25번을 그렇게 반복을 하네요. 알겠죠? 이게 25라면. 그래서 여기 개수에 따라서 이 카운트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 계산하고 아까하고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꼭 알아둘 거 한번 정리하고 끝냅시다. 배열을 선언할 때의 숫자는 뭐다? 배열을 선언할 때의 숫자는 개수다. 그죠? 몇 개를 배열로 선언한다고. 그 다음에 변수를 한꺼번에 많이 선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하나는 뭐 연속된 공간에 메모리에 연속된 공간에 이렇게 배열을 뭔다? 연속된 공간에 이렇게 메모리의 방을 잡는다. 라는 거 꼭 좀 알아두고 그죠?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뭐를 쓴다? 중괄호를 이렇게 쓴다. 배열은 주로 반복문으로 많이 처리한다. 반복문하고 속성이 맞아요. 왜? 0부터 0 오리진이니까 0부터 배열 25개면 0부터 24까지 반복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배열 전태의 크기를 구할 때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숫자는 5개. 대신 선언 이외에는 뭐? 요 숫자는 뭐? 몇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 5번째 요소. R이 5는 있어요, 없어요? 나오면 안 된다. 범위를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초기화는 이렇게 해준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12주차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아직도 이번 학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해야 되겠고,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손 놓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발 저희 과에 왔으면 프로그래밍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꼭 좀 뭐 하나만 자신감 있으면 여러분들 뭐 C, 자바 어떤 프로그램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다른 프로그램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이상으로 1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